해운대 국민 여러분, 저 홍준표입니다. 우리 대식이 때문에 왔어요. 우리 대식이를 꼭 한번 봐줘야지 홍준표가 살고 자유한국당이 삽니다. 그리고 서병수도 삽니다. 꼭 우리 해운대구청장 어디 갔지? 어디 밖에 있나? 네. 해운대구청장하고 우리 대식이 꼭 좀 부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장사 잘 됩니까? 내 아들 취직 잘 돼요? 어렵습니다. 살기 좋아졌어요? 나빠졌습니다. 지금 서울은요,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강남하고 서초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기 위해서 강남 세무서에 줄을 서가 있어요. 오늘 보도 한번 보세요. 전부 폐업을 하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폐업을 하려고 강남 세무서에 줄을 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서초동 같은 데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빌딩에서 폐업을 하려고 하면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빌딩 업주가 한 번에 임대보증금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폐업하는 빌딩에서 사무실 빼는 심지를 뽑아요. 심지를 뽑아가지고 나가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지금 폐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래 어려워졌냐? 어제 정부의 통계청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발표를 냈어요. 그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를 가늠하는 10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9가지가 하강하고 파탄이다. 마지막에 경제지표가 좋아진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비 심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소비 심리가 조금 나아진 이유를 다시 설명을 했는데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저소득 계층에서 일시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쓴 그것이 소비심리가 좋아진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내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게 될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내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다. 남미에 망한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다. 그리스로 갈 것이다. 내가 1년 전부터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는 그 지표가 어제 발표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 통계청에서 그래 발표했는데 이전 소득이 뭔가 하면 국가에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보조금입니다. 세금이죠. 세금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금액 하위계층 20%가 지원하는 금액이 하위계층 20%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은 20%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돈으로 산다. 그 뜻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말하자면 공산주의 배급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세금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무상으로 줘서 먹어 살리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스고 그 구조로 가는 것이 어제 발표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졌다. 이게 2003년도 통계청에서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세금으로 나눠먹는 나라가 돼버리면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대선 때부터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나타난 게 어제 이 정부의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내가 오늘 부산 와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있어 보십시오. 자영업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또 소상공인 더 힘들어질 겁니다. 중소기업 베트남으로 탈출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기업을 팔려고 합니다. 팔아가지고 도시의 중심에 빌딩 하나 사가지고 임대료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 아들 취직자리 없어요. 일본 98% 대학생이 취직합니다. 100% 취직합니다. 지금 서울대학 나와도 절반밖에 취직이 안 돼요. 왜 일자리가 없어지냐?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못 살게 굴고 걸핏하면 세무조사하고 범죄시하고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나 사람도 안 뽑고 투자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베트남으로 탈출할 생각만 합니다. 내가 2달 전에 김해를 갔어요. 김해에 중소기업이 7,700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데가 안산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입니다. 세 번째가 김해입니다.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15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공개회의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나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나라 정책이 바뀌겠느냐? 나라 정책 바꾸는 거는 선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저 사람들 정책 안 바꿉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또 잘못해서 1번을 뽑아주게 되면 이 사람들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올린 이 땅에 현재의 이 상태에 선진국을 앞둔 나라도 바로 3, 40만 년 만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빈털털이 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틀 전에 발표한 것이 국가부채가 1550조입니다. 1550조입니다. 이 정부 끝나기 전에 2000조로 넘어갈 겁니다. 나라 전체가 빚더미입니다. 그런데 원전 중지하고 난 뒤에 전기세 안 올랐죠? 전기세는 이번 선거 끝나보세요. 제일 먼저 올릴 게 전기요금이에요. 또 공공요금 무조건 오릅니다. 세금 폭탄 터집니다. 보유세 자기 부동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1.5배 이상 내야 될 거예요. 2배까지. 많은 데는 3배까지 내야 돼요. 세금 폭탄이 이제 떨어질 거예요. 나라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이거 이 식으로 끌고 하면 나라 망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이 나라를 불과 문재인이 3, 4년 만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격차가 더 커져서 가슴 아프다고 했어. 나는 1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빈곤층, 서민층은 더 힘들어지고 못 살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 되는 나라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 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률을 주장하는 장하성이, 홍창표, 그것도 홍가더라 참, 경제수석이. 그 둘이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하면 이 나라는 몰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 들어와서 행복한 계층이 어디냐? 첫째가 민주노총입니다. 두 번째가 정교조입니다. 세 번째가 주사파입니다. 네 번째가 참여연대입니다. 그 네 세력 빼고는 전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전 국민이 불행하든 말든 우선 문 대통령은 이 네 사람부터 챙기고 네 세력부터 챙기고 그 다음 챙기는 게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을 챙겨야 되는데 김정은부터 챙기다가 보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선거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2번을 찍으면 세상이 2배로 좋아집니다. 2번을 찍으면 장사가 2배로 잘 됩니다. 2번을 찍으면 부산 시민들이 2배로 행복해집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또 비산 시민들 현혹을 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만 먹으면 지역주의가 타파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호남에 공천도 못했어요. 공천도. 예? 거기는 민주당 지지율이 93%라고 그래가지고 출마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비례대표도 공천 제대로 못했어요. 비례대표도 없어요. 나갈 사람이. 그런 바인데 자기 호남은 무려 93%로 싹쓸이를 내먹고 자기 밥그릇은 거기서 다 챙기고 이쪽에 와서 불경에 와서 너무 밥그릇까지 다 챙기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왜 호남의 싹쓸이는 지역주의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 지역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유세도 못해요. 사람도 없어요. 왜 지역주의는 영남에 와서만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호남에 가서 지역주의 타파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꼭 지역주의 타파 이러면 영남에 와서만 그러고 특히 부산에 와서도 제일 설치고 그래서 지역주의 타파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타파하더라도 우리 거는 챙겨놓고 타파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영호남이 같이 지역주의 타파가 되면 그 말에 동의하겠다 이 말.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정말 일본한테 지난 탄핵 때처럼 홀딱 쏘가 넘어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자유한국당이 몰락하고 홍준표가 몰락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첫째가 문재인입니다. 두 번째가 김정은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좋아할 거예요. 북한에서 한번 보세요. 노동신문을 통해 갖고 연일 홍준표 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역적 패당의 괴수고 수괴고 홍준표 저거는 태어나지 말아서야 할 놈이고 인간 오작품이래. 잘못된 작품이래.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제일 눈에 가시 같으니까. 자기들 문재인 대통령 꼬아가지고 어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있어서 국민들이 다 따라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대선 때처럼 우리 부산 시민들이 홀딱 넘어가지 말고 뭉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해운대도 대시기를 좀 보내줘야지 우리 당이 삽니다. 살고 선거 기간 중에 나 해운대 이 지역에 와서 내 김대식이 데리고 하루 종일 내 골목골목 내 한번 다닐 것을 약속을 합니다. 진짜 해운대 우리 김대식이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시장 모두 2번으로 또 시의원, 구의원 전부 2번으로 이번에는 또 보궐선거 여기는 8번 찍을 거예요. 지금 교육감은 2번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만 틀려. 어? 지금만 틀린다. 지금도 교육감 김성기 해달라고 하면 그게 위법입니까? 예?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럼 교육감은 김성기 해달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면 또 위법하다고 뭐 시비도 걸 때고 하니까 하여튼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김성기가 낫기는 낫잖아. 하여튼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이번에 부산 시민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가 됩니다. 일당 독재 국가가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뿐이고 지킨다 한국당 우리나라 지켜요.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해운대 반송 구민 여러분, 이 부족한 김대식 여러분께 큰 절 올리겠습니다. 지켜요 지켜줘요 우리를 지켜줘요 한국당 행복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해운대 반송 주민 여러분, 반송 큰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 김대식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저는 현재 부산 동서대학교 교수로서 27년간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국민을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자유한국당 정치연구원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의 해운대 의뢰 보궐선거로 출마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밖에 안 되는데 나라를 통째로 넘기고 대한민국 부산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부산에서 경남에서 나라를 지탱해줬고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쓴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1년을 겪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서 좌파 정책이라도 국가의 이익이 되면 반드시 국가 정책을 갖다 쓰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세월 여러분들의 가계가 부강해졌습니까? 국가가 부강해졌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 강성 기종노조,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세 개를 빼고는 모두가 지금 쫄딱 망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반송 주민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국회로 입성을 하면은 우리 서민들, 우리 중소상인들 이분들의 애안을 담아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기에 오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유재중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을 만들어서 우리 서민 정책의 가장 선두주자에 서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한국을 지켜요 기호이 친애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송 주민 여러분, 반여 반송 재송 부산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을 치료할 가장 적임자는 바로 김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58만 평의 센텀밸리를 만들어서 이곳에 1,500개의 기업과 8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반송은 배후 주거 단지로 만들어서 도시 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표님 여기 압수하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 대식 부탁해요. 잘 부탁합니다. 우리 대식이.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식이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먼데 오시네.